네, 한 주간의 민심을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민심 시간이죠.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어젯밤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시간에 방송을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속보 들어오고 나서 사실 말을 잘 못 잇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법조인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의 절대 다수,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는 될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뭐 1000%, 10,000% 인용될 거다, 발부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일부가 뭐 사전에 경고를 했던 측면도 있긴 했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누가 알려줘서 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근거는 한덕수가 이 진술을 어쨌든 바꿨잖아요. 네. 본인이 계엄 선포문을 뭐 본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어쨌든 기억이 안 났다, 집에 가 보니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많이 바꿨었는데 네.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인정을 한 것과 네. 그간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부분을 네. 아마도 판사 쪽에서 높게 사면 정말 낮은 확률로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분의 그 전망이 들어맞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도 네. 일반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한덕수는 이미 허위 공문서 작성한 후에 그것을 폐기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미 증거인멸 행위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바꿨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대로 일반 공중에 풀어준다라는 것은 지금 한덕수와 연결돼 있는 지점들에 서 있는 수사 대상과 피의자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유인촌 장관 같은 사람에게 한예종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던 대목들, 이게 지금 다 한덕수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풀려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일단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기존에 평행선에 놓여 있는 또 다른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들, 네. 예를 들면 박성재 같은 사람들,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뭐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고 또 나중에 영장 청구됐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판사에게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의 지귀현 판사 같은 사람이 나왔던 희대의 판결 이후에 또 다른 두 번째 시즌 2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무척이나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죠.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지금 헌법에 보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을 동급으로 치잖아요. 사실 이제 내란은 이제 외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네. 위협하는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려고. 내란도 동일하게 보는 것인데, 그런 이제 내란과 관련한 세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법부가 너무 이제 관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실제로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 행위, 전쟁과 같은 행위인 것인데, 이것을 매우 사실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어리둥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관대하게 예. 좀 약한 형용사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쇼미더 민심 시간이니까 우리 민심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했고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ARS RDD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 에디터님, 네. 개요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오늘 먼저 표집 성향이 보수가 50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31명의 샘플 중에 네. 보수가 50명이 더 많아서 네. 이 대목은 사실 뭐 과표집이라고 현재 저희가 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미디어 토마토 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여러 여론조사의 표집 성향을 좀 평균을 내보면 어쨌든 자신을 보수라고 칭하는 분들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더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이 샘플로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뭐 아주 그만큼의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이번 수치는 보수가 301명, 진보가 251명, 중도라고 이제 본인을 칭한 분이 479명 정도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국 전 대표 지금은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사면 직후 행보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자연스럽다가 한 30.3% 그리고 자숙해야 된다가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어떤 가장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민주당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여당 일각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이제 결과들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3%인데 당연히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네. 그다음에 진보적 성향이 매우 이제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이제 뭐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되는 어떤 이제 40대, 뭐 50대 이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40%대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도 그것을 용인하는 흐름이 그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한 층에서 이제 높은데 진보층에서는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도 있지만 진보 성향이 좀 덜 강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진보 성향층에서 봤을 때는 54.1%가 자연스러운 행보다라고 하는 흐름들 있습니다만은 네. 39.8%. 그러니까 거의 40%는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층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는 약 40% 진보층에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진보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0% 이상이 이거 자연스러운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또 35.3%는 좀 더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지금 아마도 이제 진보 성향층 내에서 이제 요 이슈를 놓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지지 성향이 강하고 현 정부 중심으로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진보층에게는 조국 전 대표의 이제 적극적인 행보,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미디어들을 위해서 좀 더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것이 좀 지금 새로운 정부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제약을 타격을 좀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를 갖고 있는 진보층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 본 조사에서 뚜렷하게 좀 확인되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사면되자마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했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장 뭐 국민의힘 뭐 혹은 보수층까지 볼 것도 없고 진보층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동안 또 오랫동안 정치를 또 못했으니까.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최소한 한 달 정도 조금 쉬다가 하시지, 숨고르기 좀 하시지, 뭐 이런 그 양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걱정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은 한 4분 정도 제 기억에 좀 거론이 되는데 네.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라디오 인터뷰나 혹은 최고위원 회의가 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서면으로 준비하신 내용으로 일단 조국 원장의 이 사면 후 행보에 대해서 좀 우려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강득구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도 사면 찬성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강득구 의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깃발 들고 당연히 사면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사면 이후에 네. 이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원장의 행보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래서 좀 귀 기울여 볼만 하다라는 입장이고, 네. 저는 사실 제 개인 입장은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조국 원장님의 이 사면이라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즉 이건 저는 피해자 조국 원장과 정치인 조국 원장을 좀 분리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국 원장의 경우에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정치적 기소와 수사의 또 피해자이며 네. 동시에 사법부의 동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사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한 일가족을 이른바 이제 언론 표현을 빌리자면 도륙하는 듯한 이런 수사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저는 뭐 반론도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정치인 조국을 사면 복권해주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지지도의 하방 압력이 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글쎄요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정도나 네. 뭐 요럴 시기에 한번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이조차도 뭐 어쨌든 뭐 방송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은 오해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은 이미 어쨌든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조국 원장의 지금 사면 이후의 행보가 박지원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이나 여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는 속도고 원행의 폭이 컸고 빨랐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자 이런 기회를 대통령께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도 어쨌든 정치인 조국의 행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분석하셨던 뭐랄까 이런 행보에 대한 어떤 반감 내지는 비토 정서가 깔려 있는 여론조사 응답층에게 영향을 어쨌든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큰 폭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추동력을 좀 받게끔 뭐랄까 자숙이라는 의미는 자숙.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로우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을 좀 더 유념 있게 네.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네. 조국 원장께서. 우리가 이제 네. 선거 정치 컨설팅 영역에서 할 때 이제 이렇게 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공이 날라오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슛을 때리면 골인이 잘 안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먼저 트래핑을 한 후에 이제 한번 바꿔. 패스를 하든 슛을 하라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행보들이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네. 정치라는 것이 이제 공감을 더 많이 사기 위한 행보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은 떠나서 일단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문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사면이 된 거잖아요. 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영향을 줬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뭐 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에 대해서 워낙 어쨌든 이제 진보 성향층에서는 반대쪽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고 구도를 뚜렷하게 하는 스타이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이 후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곤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호남에서는 이제 세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 이제 경쟁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조국 원장이 활동하고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면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다들 좀 우려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실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 저희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긍정이 48.3%, 부정이 48.8%, 오차범위 안 0.5%포인트 차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네. 이거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미 한 5% 정도 빠질 줄 맞아요. 알았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목을 정무수석이 직접 지지율을 언급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충격이다. 생각보다는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 지점을 이미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 토마토 조사에서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ARS 1031명 대상 조사가 오차 범위 안으로 이렇게 나와서 붙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그러게요. 사실은 대통령실도 굉장히 예민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내 간담회에서 밝히신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지지도가 너무 많이 빠졌던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그 대목을 대통령께 물었을 때 대통령의 응답은 넉살 좋게 다들 아시지 않느냐라고 일단 맨 처음에 깔아놓고 그 뒤에 세제 개편안 문제를 언급하시거나
뭐 이제 다른 국내 이슈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라 그런가 보죠 뭐 이런 언급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사실 대통령이 배려했다라고 보고 네. 정무 감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 사면 복권 문제가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의 한 60%는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의 선택이셨고 어차피 감내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떤 그 사면한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굳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또 언론이 레거시 언론이 어떻게 그걸 또 소비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본인의 사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뭔가 이제 언론이 소위 떡밥이라고 하죠. 네. 먹잇감으로 활용할 걸 던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면 복권의 대상들이 공개 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제약을 또 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권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저는 그 정무 감각과 이 어떤 센스가 좀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보고 많은 정치인들이 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에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특정 대상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게 왜 그렇겠냐라는 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더불어 드리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정도인데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타깝고요. 다만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어떤 이 외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반영이 아직 그 덜 됐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와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하게 반영은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6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정치적 지지율은 아닌 거예요. 너무 예, 높았어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초반에 뭐 잘한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모아서 우리가 언론에선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할 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여서 지지를 내가 철회할 만한 어떤 근거들만 제공해줘라. 그럼 난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거라고 준비된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 50%뭐 초중반대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우리가 뭐 만약에 계속 가져간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거는 현실 정치랑 맞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트리거 역할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제 특별 사면이 네. 영향을 준 것은 이제 분명하고, 왜냐하면 대중들이 쉽게 각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잘 못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후에 바로 이제 미국 방문들이 있었고 굵직한 어떻든 성과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추가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 26일 양일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만난 김에 이 얘기 해야죠. 한미 정상회담. 네. 아니 회담 한 3시간 정도 남겨놓고 숙청이란 단어를 쓰질 않나, 이 양반이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그래서 참 조마조마했는데 일단 에디터님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그 이상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었던 한미 정상회담이고 한일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순서도 굉장히 뭐랄까 판단이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순서? 예,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아.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간 것이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소위 이제 민주 진보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좌파 성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요즘에 좀 야박하게 할 정도이니까 어떻게 이 첫 국가를 한일 정상회담으로 할 수 있느냐. 게다가 또 거기 가서 공동 발표문에는 민감한 사항을 다 제끼고 네. 그 정도의 추상적인 발표문을 발표했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네. 뭐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지나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지나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딱 가서 우리가 트럼프와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 네. 결국 일본을 먼저 간 게 신의 한 수가 돼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네. 때문에 뭐 좀 머쓱하게 됐다. 뭐 국내에서도 그런 비판,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판했던 분들 입장에서 좀 머쓱하게 됐다라고 보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준비를 했던 내용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준비를 아주 잘했다라고 보고 여러 이제 변칙 전략들이 등장했을 법도 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숙청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국가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X를. SNS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급파가 되고 현장에서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다 이제 유행어처럼 아시는 You are peacemaker, I am pacemaker라는 그 발언은 발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어쨌든 그 You are peacemaker, I am pacemaker라고 한 그 발언은 네. 아마도 임기응변이 아니라 준비한 문장이라고 저 그래, 개인적으로 네. 보는데 정말 그거 한마디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 외신들조차도 지금 이렇게까지 디스카운트가 없었던 양자회담이 없다라고 높게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끝난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극우 집단이라든지 네. 야권에서는 아마 좀 더 많이 머쓱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트위터가 나오자마자 진짜 좋은 먹잇감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수십 명의 그 그렇죠. 정치인들이 SNS를 폄하하기 바빴거든요. 한마디씩 했죠. 네. 근데 트럼프가 귓속말로 저거 페이크 뉴스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예, 그 어디야 그 백악관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극우 집회의 인사들에 대해서 저런 페이크 뉴스가 없다라는 식으로 귓속말을 할 정도였고 실제 회담장에서도 아 내가 오해다라고 한 상황이 돼버렸으니 네. 앞으로 이제 미국 내 극우와 한국 내 극우의 여론을 잘 관리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대통령실의 책무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은 첫 양자회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한일 훌륭했다라는 뭐 더할 나위 없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30초 남았는데요. 아이고, 예, 아이고. 30초 안에. 제가 너무 말씀 많이 아닙니다. 30초 안에 이번에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계속 폄훼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굴욕이다 뭐 등등 이게 먹힐까요? 그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떤 정치적 사안과 연루되기 때문에 정파의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죠. 매우 강해지고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럼 미디어 많이 나오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성과가 더해지냐 안 더해지냐 더해지면 상승폭이 이제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국내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워낙 뚜렷한 성과들을 이제 보여준 상황이고 선방하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성과를 보인 측면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추가 하락을 막은 걸 떠나서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플러스 그런 상황이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여러 조사들에서 네.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